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 최희정 논설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21대 대선 유세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밤 12시까지 후보들은 유세를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최종 투표일이 되는 건데 아마도 뭐 내일에서 모레 되는 새벽쯤이면 당선자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진짜. 벌써 그러게요. 6월이 되고. 예. 자, 대선 막판에 이 스쿨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이런 네이밍 하는 사람들의 그 정서가 너무 궁금해요. 리팍 스쿨이라고 그래서 뭔가 있어요. 예, 이승만의 이, 박정희의 박. 리박 스쿨. 아마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가 이 언더커버 잠입 취재를 통해서 이 댓글 조작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이게 늘봄학교 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돼 있고 늘봄학교에서 그 강사들은 어떤 강의들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뭐 국민의힘 혹은 김문수 후보 혹은 윤석열 정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줄줄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고 한겨레도 지금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 인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떠셨어요? 이 보도를 보시고 사실 뭐 댓글 공작 이런 얘기들은 쭉 뭐 MB 때부터 저희가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댓글하면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실 2012년에 제가 이제 정치부장일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터져가지고 김하영 씨 잡으러 오피스텔 우리가 막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또 이번에는 NGO 영역에서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몇몇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뭐 활동가 몇 명이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앞으로 뉴스타파를 통해서 후속 보도가 한겨레를 통해서도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 텐데 지금 보니까 비단 리박스쿨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늘봄 학교 그리고 늘봄 교실인가요? 예, 학교 맞습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또 이 돈줄을 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추억의 그 이름 어버이 연합을 지원했던 자유기업원이 그렇죠. 이제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이제 곧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이 검은 손의 배후가 누구냐, 이 공작의 배후가 누구냐. 그리고 21세기 민주사회에 저도 참 댓글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상한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선거 때가 되면 유독. 그렇죠. 그리고 아주 원색적인. 차마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하기 어려운 입에 담기 어려운 사실상 욕설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막 올리면 그러면 이게 주눅들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막 그 선거 앞두고 지금 그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두 명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뭐 그 돌봄 교실 그 강사 방과후 학교 강사 자격증을 뭐 미끼로 해가지고 인원을 채용해서 갔더니 실제로는 댓글 공작을 시키더라. 대단히 충격적인 보도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일파만파 전 돈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누가 돈을 내는가. 그러니까 돈줄에 더 관심을 둬야 되고 핵심을 그렇게 보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희정 위원께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잠입해서 들어가서 취재했던 인턴 기자가 이름이 최혜정.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이 보도를 보시면서 뭐 역시 최혜정은 용감해요. 예전에 그 회사나 이 회사나. 예전에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시발단 뭐 이 생각도 떠오르는 분이 많으실 테고 이게 기사를 쭉 써오신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약간 진화했다랄까요? 그런 걸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는 뭐 워낙 많고 뭐 악의적인 댓글이나 좀 되게 원색적인 비난 이런 거는 사실 감내를 하거든요. 그냥 뭐 다 할 수 있겠거나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날씨 기사 아니면 연예 기사 이런 거에도 항상 그런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런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참 부지런하다 싶었는데
이번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읽는 기사를 찍어서 그 날씨 기사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서 일부러 이제 또 이런 후보 비방 글이나 이런 것들을 적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머리가 좋아졌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여론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떤 이제 특정 프레임을 만들어서 또 굉장히 원색적이고 뭐 혐오나 차별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이게 점점 좀 악질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악질화되어 간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갈래로 좀 나눠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가장 인상적이거나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리박스쿨 대표가 직접 뭐 김문수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고 뭐 하는 일도 알고 있다. 그리고 오랜 인연이 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의 공작이라느니 아니면 뭐 뉴스타파를 믿을 수 없다느니 뭐 후보와 연관성이 없다느니 이런 말들이 하나도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일부 의원들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리박스쿨이 했던 기자회견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 조정훈 의원, 뭐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참석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문수 후보라는 그 대선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분들이 뭐 조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혹은 이것을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혹은 독려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당과 이 불법 그 여론 조작을 벌이는 단체 간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 뭐 앞에서 사실 이 댓글 조작이 문제인 이유는 결국에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 거고 선거 방해 행위인 거잖아요. 이거에서 당연히 문제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극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실에 침투한다라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서도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럼 우리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지금 엄마들은 엄청 놀랐어요. 늘봄학교라는 게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당시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지금은 전체 다 늘봄학교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는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다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1조 8천억 예산이 잡혀 있고 더 늘어나서 3조 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이 일면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제도 처음 들어올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가르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거 가지고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이 얘기 많이 했었고 또 어머님들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되고 나서 굉장히 이거 밀어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거 지금 뉴스타파 보도 보면 단 하루 만에 자격증 딴다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 발부하는 거죠. 심지어 24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 인턴 기자는 그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요. 장학금? 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자격증 받고 근데 자격증 받아서 늘봄학교 강사가 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댓글 공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도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모든 늘봄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창의 체험 활동을 뭐 교육하는 커리큘럼 가운데 역사를 이수해야 되는데 이 역사가 리박, 이승만, 박정희, 소위 얘기하는 이승만 정신을 이제 주입하고 하는 거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모세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왜곡된 역사관을 잘못된 사관을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는 뉴라이트 사관을 어린 학생들한테 심겠다는 건데 그 자체로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아이 키우는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면 아이를 조금 누가 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거나 이럴 때는 학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놨는데 아이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우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 때문에 우리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장 제가 오늘 그 이 취재했던 이명선 기자랑 전화 연결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자괴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명선 엄마, 내가 너무 바빠. 기자도 엄마니까. 그 엄마도 기자 엄마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같은 겁니다. 내가 일하느라고 내 아이를 방치했나? 이런 그 자괴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예, 엄마가 애를 돌볼 수 있었으면 굳이 여기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을 리가 없는데 엄마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있었구나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저는 아주 나쁜 그 교육의 전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 정권 특히 이제 윤석열이 뉴라이트 사관을 지속적으로 전 국민에게 뭐가 잘못됐냐 마치 그 김문수 후보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일본이 우리의 무슨 조상인 것처럼 얘기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그 소위 얘기하는 극우 세력이 생각보다 도처에 그리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뿌리 깊게 특히 윤석열이 그 계속 메시지 낼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청년이에요. 애국 청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극우 청년을 이제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거고 저는 이거는 송두리째 그 뿌리째 뽑아내서 이런 교육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가지고 그 방과후 교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거기 프로그램에는 한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 학교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그냥 사실은 방과학교라는 게 저는 사실 죄책감은 갖지 않아요. 그냥 아니 뭐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또 이거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구나. 좀 걱정이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만큼 학교를 믿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극우 단체가 이 정부 사업을 수익 모델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깊숙이 연관이 돼서 이거를 숙주로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걸로 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단체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근데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농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사실 이게 뭐 지금 또 댓글도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뭐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 이 공교육의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외에 또 다른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이 제도적인 것에 이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을 취하고 이런 걸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권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손효숙이라는 이 리박스쿨 대표 몇몇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시민들의 정치 참여 행위였을 뿐이다 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관련해서 이 손효숙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매수 또 이해 유도, 업무방해 등으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행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자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주고, 지침을 주고 그리고 활동 일종의 이제 그 포맷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서 그 뉴스타파 보도 중에 나와요. 총알 제공해준다고. 그러니까. 허위 아이디를 발급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이디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게 네이버가 어떻게 뭐 자발적인 참여가 댓글은 몇 수 개까지 있어요. 달 수 있고 좋아요는 몇 개까지 달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게 다 차면 총알 다 썼다. 그래서 그 총알을 내가 제공해준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기사도 지정을 해주죠. 그러니까요. 뭐 어떤 기사에 어떻게 달아라. 그리고 뭐 본인이 뭐 그런 예를 들더만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다,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제 교육부의 어떤 인증 같은 걸 받아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자격증이 있으면 그 늘봄학교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인증 과정에 있어서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조 장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교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력이에요. 그 우정국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견학 갔던 내용도 이게 견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건데 이 사람들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고영준 앵커께서
너무 상식적인 범주에서 윤석열 정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벌어진 모든 일을 통산해 보면 그냥 상식이 없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여기서 너무 상식을 찾으면 안 된다. 그럼 나 모르겠다 하고 이제 저도 약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울지 마. 너무 울지 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목했던 포인트가 어쨌든 이게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도 있지만 정광훈 목사와의 연관성도 그렇죠.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정광훈 목사의 며느리가 여기 강사예요. 그러니까요. 강사로 활동 중이고 아까 그 마스크 이미지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마스크 이미지가 그 정광훈 며느리. 예. 이 며느리가 또 그냥 며느리가 아니고 이 정광훈 목사 방송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데 다 같이 영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모습을 드러내는 인사이기 때문에 뭐 성향은 너무 확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분도 리박스쿨 강사.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파보면 뭐 윤석열, 정광훈 뭐 같이 이제 있는 그런 혼합형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브리드네 이제. 네. 그렇죠. 예. 다 섞였고요. 지금 저 마스크에 보면 뭐 낙태 금지, 뭐 우리도 뭐 언젠간 태아였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막 적혀 있는데 그게 정광훈 씨 며느리가 와서 강의를 하고 저런 만들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하, 그리고 성차별, 그리고 그 멘트가 굉장히 이상해요. 차별금지법이 진정한 차별이야라고 말을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뭐 지금은 뭔가 정립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잔상으로 남아서 자기의 이 이야기를 토론하거나 이 이야기를 누군가랑 대화 나눌 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정말 파렴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차별이고 뭐 낙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임신 중지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제 그 좀 미성숙한 그렇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주입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 생각을 그 주입시키기 위한 도구로 아이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양성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사실 섬뜩하고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아마 아이 키우는 뭐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가치관의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이런 차별과 혐오를 심어주는 게 이거 정말 이 나라 전체에 대한 굉장한 해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 하에서 모든 분야가 다 사실상 그 멈춰 있거나 아니면 망가졌는데 심지어 교육 분야까지도 늘봄 교실까지도 이렇게까지 망쳐놓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처에 저는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드러나겠죠, 하는데, 또. 드러나겠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뉴스타파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을 얼마나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거를 복구해내야 되는가. 결국 또 이제 이것은 국민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노력으로 또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내일 투표인데 우리가 진짜 투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고 정치권에 계시고 하니까 조정원 의원실에서 세팅해서 했던 이 기자회견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당의 원내대표도 오고 정책위 의장도 왔어요. 그리고 이름하여 학부모들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 중에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뉴스타파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거기 5명 이상이 일단 학부모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효숙이라는 사람도 그 자격으로 거기 갈 수 없는 사람이 갔던 거고. 근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회견이 되고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TV조선 이런 데 막 TV조선에서 심지어 유튜브로 라이브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다른 데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권이 왜 항상 하잖아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저도 보면 원내대표랑 정책위의장이 나가서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 기자회견에.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이 열리고 어떤 특히 뭐 선거철이나 이럴 때는 뭐 단체들이 여기서 지지 선언도 많이 하고 많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당직자들인데 그런 식으로 힘을 실어줬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대목이고 어쨌든 지금 보면 그 단체가 그냥 일개 변방의 일개 단체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도 했고 뭐 이주호 장관이 직접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여권에서 누군가 추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뭐 그 늘봄학교 그 계약까지 맺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거를 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와서 힘을 실어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자발적으로 했던 이런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라 어떤 커다란 그림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그 중요한 퍼즐이라고 볼 쉽게 수밖에 말하면 없어요. 뒤에 이제 배우가 그러니까 뒷배가 없으면 이 모든 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기자회견을 메이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어느 단체인지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 왜냐하면 의원실도 같이 리스크를 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메이드가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근데 심지어 방금 짚어주셨듯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무자격 단체, 그러니까 예. 위장 단체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위장 단체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런 리스크 있는 기자회견에 굳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과 여권의 이 핵심 의원이 나와서 같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이 조직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위장 오히려 단체였지만 제대로 알아서. 오히려 리박스쿨과 이 연관성이라든지 이 리박스쿨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로 힘을 실어줄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의원실에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뉴스타파 측에서. 근데 조정은 의원실에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현장에서 손효숙 대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부모 뭐 이러면 그 학부모예요 얘기를 하면 그럼 이런 건 비용은 어떻게 해요? 누가 대주시는 데가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 권성동 네. 대표가. 그러면 그 손윤숙 대표라는 사람이 저희는 자비로 활동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거기서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리박스쿨이라는 건 알지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무슨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무슨 단체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 예.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는다. 후원을 정광훈 측의 후원을 받는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리박스쿨이라는 데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는가라는 게 궁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본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뭐 그 권성동, 김성훈 의원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조정훈 의원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일단 이제 조정훈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이고 상임위 자체가 그렇죠. 예. 상임위가 이제 교육위에 배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공동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의원실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가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 같이 기자회견장에 해요. 예. 새 정치인이 같이 서요. 예. 그래서 이 플랜카드를 같이 들고 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다? 아니 자기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플랜카드도 같이 들고 거기에다가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대표 당을 상징하는 핵심 당직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랑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선거에서 중도표 너희들 극우야 라는 딱지가 붙어서 중도표가 날아갈까봐 일단은 좀 요 소나기는 피해야겠다 싶어서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조정원 의원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이게 나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저 정치권에서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그 무슨 단체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이거 믿을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 최혜정이라는 인턴 기자는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결혼도 안 한 친구인데 거기 학부모로 서 있는 거야. 말이 되냐고 이런 게. 예. 그 사진 때문에 그 해당 인턴 기자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계속 돌아다닐 거니까. 그렇겠죠. 예. 예. 뭐 기자 지망생이고 기자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어찌 보면 훈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적이 될 수가 예, 있겠죠.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할게요. 대한민국의 그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탄핵된 대통령이 2명이죠. 그 2명이 지금 모두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윤 어게인의 윤이죠. 네. 지난주 정광훈 집회에 메시지를 보냈죠. 발표해서 야, 이 사람이 또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염치는 없더라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 눈치마저도 이제 실종된 상태다라는 것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문시장에 나왔잖아요. 네. 무슨 장을 보러 왔다고 하지만 기호 2번 붙이고 장을 2번을 붙이고 원래 잘 안 봐요. 그리고 무슨 본인이 장을 봐요. 그리고 그 옆에 유영아 변호사 등 해서 예.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선거 운동을 한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부울경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은 청계천 되지 않았으나 감옥을 갔다 온 대통령입니다. 예. 부패 정치인의
가장 큰 이름을 올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스는 내 겁니다. 성대모사도 괜찮네. 되네. 다재다능하십니다. 요거 하나 합니다. 요거 하나. 다재다능하시네. 요거 하나 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촛불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그리고 이명박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뭔가 도움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그쵸.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흘러간 그냥 물레방아에 흘러간 물인데 나를 다시 하니 소환해 주니까 좋은 건가? 고마워서 좋아서 나오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지층이 결속이 잘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스스로들이?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민의힘이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의 비상경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까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중도까지 또 흡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도를 겨냥하면 이제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기존 지지층 또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 대한 그 소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 있고 뭐 그 자체로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이원화예요? 다원화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기존 지지층도 결속을 해야 되고, 아.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중도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혼재가 돼 있는데 그 지금은 그 과거 대통령들을 소환해서 적어도 최소한 그 선거의 여왕 우리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어떤 네. 제안을 받거나 좀 나와 달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좋죠. 그런가요? 그럼요. 오늘도 지금 부울경도 사실 거의 접전 그러니까. 지역이잖아요. 가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뭐 당의 뭐 윤석열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과, 예, 당론 뒤집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이것저것 다 그냥 정말 이것저것 다 모아서 어떻게든 표라도 한번 모아보자라는 그리고 반명, 아니, 그거밖에 인지 없어요. 부조화 상태인 것 네. 같은데요. 나는 언론 보도하가 오늘 좀 재밌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리박스쿨 사건이 워낙 크니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후보들의 뭐 일정이라든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뉴스들 모은 거야.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나온다 어쩐다 그러면서 거기 같이 붙어 있는 게 황교안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다른 의미로 그냥 정말 빅 텐트가 쳐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후보를 약간 공식화해 보자면 김문수 후보 이꼴 뭐 황교안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박근혜 플러스 전광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윤석열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일단 1차적으로는 국민들 앞에 염치랑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왠지 느낌에 내가 너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박근혜는 박근혜 선거운동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 선거운동하는 것 같고, 박어게인이에요 거기. 각자 자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고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전부 박물관에 가서 뭐 땅땅땅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낯을 들고 바깥에 나와서 자기들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는 정상적인 보수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자중질환이고, 오늘 보니까 뭐 윤상현 의원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싸우고 붙었죠. 막 이러는데 자기들끼리 정리 조정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버림받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는 새롭게 쓰여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의 소위 보수라는 세력들이 역사 앞에 떳떳한 보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열거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나라는 이제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촛불혁명 때 다 이루진 못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새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왼쪽의 운동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지혜와 이런 게 모여야 되고, 지금 열거하신 그런 사람들은
싹 다 집에 가. 네? 여기서 예. 뭐 할 게 없어요. 역할이 없습니다. 뭐 지금 테니스라도 한 게임 집에 가세요. 지금 말씀만 집에서 주신 대로 치세요. 보수 진영 자체가 그냥 부정부패, 국정농단, 내란 이게 합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종합 그러네요. 선물 세트 같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걸 뭐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하나 좀 고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보수 진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좀 적당히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보수를 보수라고 할 수 없고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세력들을 근데 선거를 위해서 또 재활용하고 뭐 표를 한번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양심이 없고 파렴치한 거죠. 아니 중요한 거 안 찍는다니까요. 국민들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은 이제 종편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고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은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주, 함안 뭐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나물 파는 이런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재명 거짓말쟁이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종편을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다수 대중의 판단은 끝났다. 너희들은 몽땅 퇴출이야. 이런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예. 이번 대선은 졌다. 아니 그래서 리박스쿨 이후에 이준석 후보 뉴스가 확 밀렸어요.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데 그 3차 TV 토론의 그 문제 발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계속 있었고 이준석 후보도 대선 후보인데 검증해야 되지 않겠냐는 과거 뭐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뉴스가 나오다가 지난 주말 사이에 그냥 확 리박스쿨로 덮여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다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예. 다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들이고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어떤 본인의 발언이 왜 문제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 3차 후보 토론회가 이준석 후보의 정계 은퇴 시기였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본인도 그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박스쿨은 이게 뭐 댓글 공작 이런 걸로 시작이 됐지만 사실 파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예. 사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된 보도, 후속 보도 나오는 거 지금 한겨레도 후속 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취재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더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2부에서는 그 현역 의원 한 분과 전직 의원 한 분 그리고 이분은 당을 3개를 거쳐보신 분이기 때문에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박주민 의원하고 김용남 전 의원 준비하고 계신데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